여러분, 지금 델타 변이가 팬데믹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에만 지배종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델타 변이가 지배종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게 돌파 감염도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요. 세계 경제에 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V자 반등이 아니라 W자 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W자 딥. 쉽게 말하면 더블 딥이에요. 한번 빠졌던 거 또 바닥으로 한번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신규 확진자 보세요. 하루 평균 확진자가 지금 1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델타 변이 확진자가 폭등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당장 소비가 위축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10만 명이 쭉 되면서요, 점차 소비에 충격을 줍니다. 그렇게 걸리는 시간이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예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그 충격이 도달하는 시간이 말입니다. 당장 2,000명 우리도 늘어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경제에 바로 충격을 주지는 않거든요. 시간이 좀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예. 만약에 이 시간이 걸려서 하루 10만 명의 어떤 충격이 소비에 충격을 가한다면 지금 미국 경제는 그나마 정점을 지나서 피크아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돌았는데 이게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미국 경제 성장률 한번 볼까요? 성장률을 보면 지금 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크아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작년 2분기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31%였지만 3분기에는 33%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것이 올 들어서는 6.4%, 6.5%의 어떤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이것은요, 결국 경제의 충격이 서서히 가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비에 대한 충격은 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고용에 대한 충격도 올 겁니다. 근데 고용에 대한 충격은 또 이게 확진자가 확 불어나고요. 시간이, 소비는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나타나지만 고용은 이게 기본적으로 두 달이나 세 달, 좀 길게는 세 달 넘게 그때 나타납니다. 그럼 지금 8월이 이렇게 창궐하니까 소비는 9월부터 10월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거고요. 고용은 일자리는 결국 언제부터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괜찮을까? 미국 경제가 괜찮을까? 안 그래도 정점을 지났다고 했는데 결국 더블 딥이 오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떨어졌던 것처럼 작년 2분기에 떨어졌던 것처럼 이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또 떨어지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중국은 확실히 통제를 하기 때문에 하루 평균 확진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델타 변이 확진자가 125명, 8일 기준으로 125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도 적어도 말입니다. 30개 성 중에 적어도 절반 이상의 성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세계 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중국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중국도.
델타 변이가 생각보다가 감염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순식간에 지배종이 됐듯이 중국에서도 감염 속도도 그만큼 빨라지면서 지배종으로 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문가들이 보면 중국에 대한 경제 굉장히 좋지 않게 봅니다. 여러분,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본 것도요. 2021년 1분기에 여러분 성장한 거 보세요. 18.3%예요.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는 7.9%로 떨어졌어요. 반토막도 완전히 형편없는 반토막으로 떨어졌죠. 반토막도. 게다가 3분기 전망은 더 떨어집니다. 6.3%까지 떨어지고요. 4분기 전망은 5%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도 델타 변이의 팬데믹이라는 그런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계의 공장이 영향을 받고요. 세계의 소비공장은 미국이잖아요. 그죠? 생산공장은 중국이지만 소비공장이 또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제는 당연히 타격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중국에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지난 상반기만 하더라도 홍콩을 통해서 간 것까지 다 포함하면 30%가 넘어요. 그런데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면 우리의 수출이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소비가 빠지고 일자리가 만약에 영향을 받으면 7월까지는 94만 명씩 늘어나서 괜찮았지만 영향을 받으면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세계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세계 전체가 영향을 받아서 세계 경제 전체가 더블 딥의 위기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추이예요. WTI 가격 추이입니다. 지금 가격이 계속 빠지죠. 물론 배럴당 66.48달러, 이것도 적은 달러는 아니에요. 한때 WTI는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평가하기는 뭐 조금 지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원유라는 건 기본적으로요 경제가 돌아갈 때 이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공장도 돌리려면 원유가 필요하고요. 자동차도 가려고 하면 원유가 필요합니다. 뭔가 움직이는 동력이 뭐가 돌아가려고 하면 이게 경제가 돌아가는 소리니까 그러면 원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원유 가격이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떨어진다는 것, 그것도 8월 2일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요, 어쩌면 세계 경제에 또다시 더블 딥에 대한 충격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충격이 그만큼 커질 거라는 그런 예상이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설득력을.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가 이 팬데믹, 델타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예상보다는 백신을 개발했는데도 안정이 되지 않으니까 세계 경제에 또 한 번의 충격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요 바이러스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지 않을까, 앞으로도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